안녕하십니까. 아, 파괴공학 강의입니다. 이 파괴공학을 강의하기 전에 우선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기계공학을 연세대학에서 31년간 가르쳤어요. 그때 이 파괴공학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고 정년 퇴직을 12년도에 하고서는 곧바로 중국의 대련 이공대학이라는 이 중국 대학 중에서 제법 우수한 대학으로 총장의 초청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서 가서는 공업역학과에서 똑같이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쳤던 파괴공학, 지금 하고자 하는 파괴공학을 영어로 가르쳤죠. 그러고서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의 항공공학과에서 똑같은 과목 파괴공학을 역시 영어로 가르쳤어요. 뿐만이 아니고 저는 대한기계학회에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특히 대한기계학회 회장직을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문이 제 원래 전공이 이 파괴공학이에요. 파괴역학, Fracture Mechanics. Fracture Mechanics에는 이론 파괴역학이 있고 계산 파괴역학이 있고 실험 파괴역학이 있는데 나는 이론 파괴역학을 전공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SCI 저널 페이퍼, 즉 SCI 저널 페이퍼라 그러면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러한 논문집을 SCI 논문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편이 넘는 이 300편이라는 SCI 논문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거를 갖다가 깰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한테 그 우수 과학자들한테 주는 영주권을 줬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정도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 파괴공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과목에서 취급하는 이 파괴공학, 내가 일부러 파괴역학이라고 과목명을 설정하지 않고 파괴공학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파괴역학이라 그러면 굉장히 수학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고 또 레벨이 제법 높은 그러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파괴공학이라는 것을 우리 강좌명으로 설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이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파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른 학문과 달리 상당히 그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파괴, 크랙이라는 대한 개념이 없고 항복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복과 파괴는 상당히 이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개념 파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개념이에요. 개념을 제대로 넣지 않고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이 파괴 역학을 전공했던 시절이 미국에서 1973년도에 유학을 가서 이 파괴 역학을 연구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파괴 역학이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텍스트북도 없고 단지 논문으로서 이 개념을 습득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지사 선택해서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는 이 파괴라는 것을 개념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매우 단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완전히 믿고 이 개념을 제대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Maximum Theoretical Failure Strength. 지금 이 시어리는 가정하건대 물체는 디펙트가 없다, 완벽하다, 이러한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디펙트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지요. 디펙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크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크래치도 디펙트예요. 또 물체 내에 불순물, 인클루전도 디펙트의 하나입니다. 그렇는데 물체는 사실상 완벽한 물체가 없어요. 가장 완벽한 물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이 있죠. 다이아몬드가 작아도 비싼 이유는 거기에 계람 디펙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다이아몬드도 디펙트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디펙트가 보이는데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애톰이 하나 있고, 애톰의 중심이 여기에요. 또 애톰이 중심이 여기에요. 그래서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atomic distance before deformation, 전혀 애톰이 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A0예요. 오케이. 자, 그렇는데 이 애톰을 당긴다, 이게 이렇게 당긴다. 당기면은 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를 점점 증가를 시켜 보면은 이러한 커브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커브의 모양이 이 사인 커브와 이런 사인 커브와 매우 유사하다 해서 사인 커브로 가정을 하고 이 탄성학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이용해서 리니어 일라스티시티 선형 탄성학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유도를 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 일라스틱 솔루션이에요.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사용해서 얻은 솔루션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최고점, 이 시그마 C, 이 최고점을 지나니까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이렇게 감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애톰과 이 애톰이 본딩이 이 접합 능력이 벌써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톰과 이 애톰이 서로 분리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어져 있지 않다, 분리됐다. 이것이 시그마 C예요. 이 시그마 C, 이 sabscript C는 크리티컬이라는 이 첨자 이 C를 딴 것입니다. 크리티컬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그 크리티컬 스트레스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A0라는 거하고 라무다, 이 라무다는 wavelength of stress 커브에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avelength 라무다인데 그 반이라는 것이죠. 그 반. 오케이, 이것이 라무다 오버 2. 그러는데 이 A0와 이 라무다가 5다. 오케이. 10의 1성, 10의 2성, 10의 3성 하는 이게 1, 2, 3 제곱. 이것이 5다입니다. 이 5다가 서로 같다 이거예요.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하고는 캔슬을 해버리면은 이렇다는 것이죠. 자, 이 파이는 그냥 5다로 생각해서 이 파이가 3.14159 아닙니까? 그러니까 6. 얼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그걸 갖다 10으로 한 거예요. 5다만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E라는 것은 양스 모듈러스, 탄성계수, 탄성계수 오버 시그마 C를 하면은 이 이론에 의하면은 약 한 10 정도다. 10 정도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이것이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가 다 리니어 일라스틱 머티리얼이에요. 선형 탄성 재료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재료를 가져왔냐면은 앞에서 이 수식이 선형 탄성학으로부터 유도되기 때문에 이 수식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료도 리니어 일라스틱 머티리얼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리니어 일라스틱 머티리얼, 이거 전부 다가 리니어 일라스틱 머티리얼입니다. 리니어 일라스틱 머티리얼, 전부 다 리니어 일라스틱 머티리얼인데 거기에 이제 시그마 C가 이렇게 측정이 됐고 또 E가 양스 모듈러스가 이렇게 측정이 돼서
E 오버 시그마 C가 저 이론에 의하면은 이 10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10이 아니죠. 10 정도와 많은 차이를 가져왔어요. 자, 이것이 왜 이러한 이론가 이것이 이론값인데 실험값은 이렇게 나타났다. 이론과 실험이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실험이 옳은 거예요. 실험은 항상 옳은 거예요. 이 조심성 있게 실험을 한 경우일 때 실험은 항상 옳아요. 그건 이 실험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근데 이론은 잘못이 있으면은 이 이론과 실험이 서로 어그리를 못 해요. 그러면은 뭐가 틀린 거예요? 실험은 틀리질 않았어요. 이론이 틀린 거예요. 이 이론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론이 왜 틀렸느냐? 어디가 잘못돼서 이론이 틀린 거냐 하는 거죠. 이론이. 이 수식을 얻는 과정은 리니어 일라스티시로부터 이 수식을 얻는 과정은 매우 심플해요. 뭐 틀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어디서 잘못돼서 실험과 이론이 이렇게 디스어그리, 동의를 못하느냐 서로가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이론을 전개할 때 이 가정, 이 어삼션이 잘못된 거예요. 어삼션을 물체는 디펙트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이론이 전개된 거예요. 계산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올라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가정, 이 가정이 잘못되면은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론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고 매우 중요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이 가정을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은 분명히 내가 세웠던 이 가정이 옳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가정을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가정을 갖다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하는 거를 지금은 증명이 다 되죠.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이것이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비록 지금은 증명을 못하지만 이렇다라고 나는 믿는다 하고서 가정하는 거. 이 가정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옳은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라고 했다면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가정을 세워서 뭐 이론을 전개하면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옛날에 물체가 완벽하지 않고 항상 디펙트가 있다, 결함이 있다라고 가정했던 사람이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그리피스가 있던 그 시대에는 물체는 뭔가 결함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가정했냐면 물체는 완벽할 수가 없고 물체에는 이 크랙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증명은 못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걸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증명이 되지만은 지금은 증명이 돼서 역시 그리피스가 그렇게 가정했던 것이 옳았다. 가정이 옳고 이론적으로 케람이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리피스가 내놨던 이론이 옳은 거예요. 오케이. 물체에 반드시 디펙트가 있다. 그 디펙트가 내가 쭉 나열을 했죠. 디펙트를 지금 이런 걸로 이 디펙트가 이런 거가 있다고 했는데 이 디펙트 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한 디펙트가 뭐냐 하면은 크랙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 크랙이 어느 디펙트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 크랙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물체가 깨지고 하는 것도 다 이 크랙 때문에 깨진다라고 이 그리피스가 젊은 나이에 이걸 가정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톰과 애톰이 이렇게 이것하고 이렇게 본딩이 끊겨 있잖아요. 본딩이 끊겨 있는 이 공간이 이게 크랙이에요. 이게 크랙입니다. 이 크랙이 있는 걸로 가정을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역시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쭉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를 해서 결과식이 이러한 결과식이 나왔어요. 이러한 결과식이 나왔어요. 그 앞에 식하고 한번 대조를 해볼까요? 앞에 식은 어떠한 식이 나왔는지. 앞에는 이 식이 나왔는데 시그마 C의 E 람다 오버 2파이 A0 시그마 C는 이꼬르 E 람다 2파이 A0 이러한 식이 나왔는데 이 수식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아주 흡사하기는 한데 우선 이 수식의 그 기호부터 내가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 라무다 S라는 것은 뭐냐? Surface Energy per Unit Area. It is energy per unit area necessary to produce one side of crack surface. 이것이 crack surface의 one side고 이것이 crack surface의 the other surface. 크랙은 항상 두 개의 surface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두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두께 하면은 그게 에어리아예요. 그 에어리아, 유니트 에어리아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게 서페이스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마 S는 서페이스 에너지 퍼 유니트 에어리아예요. 이거는 상당히 물리화학적인 그러한 파라미터예요.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또는 토목공학에서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피스는 내가 알기로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화학공학에서는 이러한 그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그리피스는 어떻게 이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공부를 했는지 이 사람이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를 이용을 해서 유도를 했어요. 이 수식을. 그래서 이러한 그 물리화학적인 파라미터가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수식을 우리 기계공학, 토목공학
과학자들은 이 수식을 기계공학, 토목공학적인 그러한 파라메터를 감마 S 대신에 기계공학이 쓰고 토목공학이 쓰는 그러한 파라메터로 이걸 대치를 해갈 것입니다. 자, 아까 저기 이야기했던 데서 돌아가서 이 결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던 이 시그마 C와 이 크랙이 있다고 가정하고서 나왔던 시그마 C를 비교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A에 있어요. 이 A는 뭐냐? 이 A는 이 길이가 이 2A예요. 2A. 즉 균열의 전체 길이가 2A인데 이 A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A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atomic distance. A하고 A0는 이건 엄청나게 이것이 큰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것하고 이 거리가 A0예요. A0. 근데 이게 A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나게 A가 크죠. 여기에서 큰 차이를 주는 거예요. 큰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리피스가 지금 물체에는 물체가 완벽하지 않고 크랙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가정이 옳은 것이 여러분들 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브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이 철광석을 녹여요. 오케이. 녹여가지고 이러한 녹여가지고 이러한 큰 인고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아번기에다가 롤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막 눌려서 큰 플레이트를 이 두께가 아주 얇은 그러한 큰 플레이트를 만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기 때문에 벌써 이거 만들 때 막 크랙이 많이 안에 내부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큰 힘으로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또 이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프레스에다가 이놈을 이 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눌립니다. 그 눌리는 힘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또 크랙이 이거에서 여기로 올 때 크랙이 발생했는데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 모양이 올 때 또 힘을 가하니까 또 크랙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컵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작은 크랙들이 무구수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컵을 사용한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컵에다가 힘을 준다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 크랙이 있음으로 해서 쉽게 깨져 버린다 이거예요. 쉽게 깨진다 이게요. 그래서 균열이 없을 때의 시그마 C와 균열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시그마 C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시그마 C가 훨씬 이 시그마 C보다 적다는 거예요. 균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져버린다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 그리피스가 자기가 이 수식을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실험을 해요. 유리라는 것은 그래스. 그래스가 L이죠. 그래스. 이 유리라는 것은 linear elastic material이에요. 오케이. linear elastic material.
이것이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로 유도되었으니까 리니어 일라스틱 머티리얼인 글래스를 가지고서 자기 수식이 옳은 수식인지 아닌지를 실험을 해요. 그 실험을 해 보니까 이 수식이 실험하고 매우 근사하게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리피스가 이 수식을 유도한 이론 논문 한 편하고 실험 논문 한 편, 딱 두 논문을 이 파괴에 관련된 단 두 편의 논문을 내놓고 이 불의의 어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 돌아가고 나서도 이 그리피스의 논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즉 항공기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아침에 나가서 딱 보니까 이 동체가 떡떡 갈라져 있고, 또 이 군함을 세워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떡 갈라져 있고, 정말로 신철기몰한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참 이상하다. 누가 와서 뭐 망치질이라도 한 거냐 하면은 그런 흔적도 없어요. 아무 흔적도 없는데 그냥 뚝뚝 항공기가 그냥 동체가 갈라져 있고 군함이 뚝뚝 반쪽아리가 나 있고, 이래서 가만히 이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해서 그때 보고서 내용에 이 크랙이라는 단어를, 이놈은 크랙이 아마도 주범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크랙이 그렇게 위험한 놈인가 찾다가 거슬러서 저 몇십 년 전에 이 논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리피스의 논문이 두 편이 나온 거예요. 맞아. 이 그리피스 이론에 의하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괴역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Fracture Mechanics. Fracture Mechanics. 이 Fracture Mechanics. 이 그리피스가 이 Fracture Mechanics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단 두 편의 논문을 가지고 이 파괴역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몇 편의 논문, 그 유명한 논문, SCI 논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00편 넘는 그러한 논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 두 편 가지고 이 파괴역학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피스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 가정. 이러한 가정을 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다. 논문이 좋아지려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그 내려가는 그 방법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이 결정하느냐? 아이디어다, 이게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논문은 이꼴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디어가 좋아야 됩니다. 노벨상을 탈라 그래도 이 아이디어가 좋아야 노벨상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에서부터 나와요.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창의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의력이 있어야만 나온다.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창의력 없이는 연구 안 됩니다. 그냥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 해가지고는 좋은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창의력이 있는지, 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따지고 공부를 더 할까 말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노력파이다. 물론 이제 좋은 연구를 만들려면 노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노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에디슨이 그랬지 않습니까? 99% 노력이라 그랬어요. 1% 아이디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노력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세계적인 발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머리가 좋다 해서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노력은 굉장히 기본입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디펙트에 이 대표적인 것이 이 크랙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노치예요. 노치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철판에다가 구멍을 냈다. 이 구멍이 노치예요. 구멍이 노치. 오케이. 자, 지금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타원 구멍이 있어요. 타원 구멍. 여기서 보면은 저 뒷면이 뻥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러한 것인데 물체가 여기다가 뭐 꾸불꾸불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꾸불꾸불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거는 인피니트 바디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피니트 바디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인피니트 바디에 이 타원 구멍이 있어요. 타원 구멍. 이 타원 형태예요. 타원 구멍이 있고 바깥에서 이러한 어플라이드 스트레스가 시그마로 이렇게 당겨준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 K 서브 T인데 여기서 T라는 것은 theoretical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theoretical, 이론적인. 이 응력 집중 계수,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응력 집중 계수가 이 theoretical stress concentration factor K sub T가 제일 많이 쓰여요. 이것 역시도
선행 탄성학으로부터 유도가 되는데 유도가 된 식이 지금 이 식이에요. 오케이. 이 식입니다. 이 식은 무한바디에 타원 노치가 있을 때의 식입니다. 이 수식을 가만히 봐보세요. Case of t is only a function of the shape and the size of the notch and the body, but not a function of stress, not a function of stress or load.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case of t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노미널 스트레스 분의 맥시멈 스트레스로 정의가 돼서 지금 이 수식이 유도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도 스트레스고 요 밑에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니까 이게 서로 캔슬이 된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 여기 applied 스트레스 시그마, 이 맥시멈 스트레스도 applied 스트레스 시그마가 있고 이 노미널 스트레스는 원래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와 이 시그마가 서로 캔슬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는데 남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는 것이 노치의 행태와 바디의 행태, 사이즈만 남아요. 노치의 행태와 바디의 사이즈만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식을 한번 봐보세요. 이 수식 보면 노치의 크기와 지금 노치의 크기와 노치의 형태, 이게 노치 레디어스예요. 로라는 것은 노치 루트 레디어스예요. 이 노치가 얼마나 이것이 뭉텅한 노치냐 또는 아주 예리한 노치냐 또는 이런 둥그란 노치냐, 이 1호와 여기에 로와 2로는 다 다르죠. 이 로가 얼마나 작은 값을 가지냐, 큰 값을 가지느냐, 이제 그런 노치의 모양과 크기, 또 물체의 모양과 크기, 이 물체가 무한바디냐 유한바디냐 이러한 것들만의 함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무한바디에 대해서 유도된 식이기 때문에 물체의 크기가 여기 함수로 안 나타나 있어요. 물체의 크기가 안 나타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물체의 크기고 이 안에 이러한 타원이 있고 여기에 어플라이드 스트레스 시그마가 작용을 했다면은 케이스 오브 t는 분명히 무엇과 무엇의 함수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요거를 딴 걸로 바꿔야겠네요. 이걸 A라 합시다. 요걸 B라 하고, 무엇과 무엇의 함수가 되냐면 분명히 케이스 오브 t는 물체의 크기 A, B의 함수가 돼야 되고, 또 이 균열에 이것이 모양과 크기, 균열의 모양과 크기, 이거에 함수야만 된다 이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물체의 크기가 이 A, B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AB가 안 보인다는 말은 곧바로 그것이 인피니트 바디라는 뜻이에요. 인피니트 바디가 아니고 파이나이트, 유한한 바디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유한한 사이즈가 이 케이스 오브 T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시그마, 이 어플라이드 스트레스 시그마가 캔슬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외부에서 주고 있는 어플라이드 스트레스의 함수가 아니다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당기는데 이걸 잡아 당기는데 점점 많이 잡아 당긴다면은 점점 이 시그마를 높여서 점점 더 그 큰 값을 준다면은 케이스 오브 T가 올라간다. 이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시그마에 함수적인 관계가 없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 물체에 어떠한 시그마 값을 주었던 말았던 전혀 시그마를 안 주었던 큰 시그마를 주었던 케이스 오브 T는 시그마 외부에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외력의 함수가 아니다 이게. 단지 물체의 크기와 모양 또 노체의 크기와 모양에만 좌우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다. 자, 그러는데 여기에 봐봅시다. 이 수식을 보면은 이 로를 만약에 제로로 가져갔다. 이 수식이 제로로 가져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케이스 오브 T가 무한대가 되죠. 이 로가 제로로 가져가면 어떤 형태가 돼요? 요런 형태가 돼요. 위에 면과 아래 면이 거진 붙었어요. 애토믹 디스턴스, 애토믹 본딩은 떨어져 있지만은 위에 면과 아래 면이 거진 붙어 있는 이러한 모양을 보인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 오브 T가 무한되고 이것이 바로 크랙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이 바로 크랙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이 노치와 크랙의 차이가 노치 레디어스가 제로인 것이 크랙이다 이겁니다. 크랙. 오케이. 노치인 경우에는 이 로가 어떤 finite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때는 케이스 오브 T가 로가 어떤 값을 가진다. 제로가 아니고 어떤 값을 가진다면은 케이스 오브 T가 어떤 finite value를 가진다 이게. 자, 그래서 이 크랙인 경우에는 케이스 오브 T가 크랙인 경우에는 케이스 오브 T가 항상 무한대다 이게. always 항상 무한대다. 그래서 이 크랙에서는 케이스 오브 T를 파라미터로 쓸 수가 없다 이게. 노치에서는 케이스 오브 T가 finite value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크랙인 경우에는 케이스 오브 T가 항상 무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케이스 오브 T를 크랙에다가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기서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노치하고 크랙을 혼돈하게 될 거예요. 이 과거에는 파괴역학을 전공했다는 분들마저도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rack is much more dangerous than notch. 왜냐하면은
K sub t가 크랙인 경우는 항상 무한대다. 그러나 나치인 경우에는 유한하다 이게. 자, K sub t를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죠. 노미널 스트레스 분의 맥시멈 스트레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맥시멈 스트레스라는 것은 K sub t 곱하기에다가 노미널 스트레스죠. 그렇는데 이 K sub t는 이 크랙인 경우에는 항상 무한대라 그랬고 K sub t는 finite 밸류를 가진다. for a notch. 오케이. 자, 이 맥시멈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항상 노치 팁에서 생기는 거예요. 노치 팁에서. 노치 팁. 예를 들어서 이 타원 크랙이라면 이 노치 팁이 여기입니다. 오케이. 이 노치 팁에서 항상 최고의 응력, 맥시멈 스트레스가 생긴다. 근데 이 노미널 스트레스는 이 외부에서 주고 있는 이 시그마죠. 이거는 이 시그마예요. 이건 일정한 값이죠. 주고 있어요. 근데 크랙인 경우에는 항상 이 값이 무한대다, 이게. 무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니까 맥시멈 스트레스가 무한대예요. 리니어 일라스티시티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무한값이 될 수가 없죠. 실제 물체에서는. 그렇지만은 이론, 리니어 일라스티시티에는 즉 요 R이라고 할까요? R. 여기가 노치 팁입니다. 노치 팁. 이 노치인 경우에는 지금 이 R은 노치 팁에서부터의 거리, 여기 노치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노치 팁에서 항상 맥시멈 스트레스가 얻어지는데, 이게 노치가 아니고 지금 이게 크랙이라고 하자. 크랙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 거리, 노치 팁에서의 스트레스는 이 시그마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게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실제는 이게 이렇게 무한대의 값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니어 일라스티시티가 뭐예요?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라는 것은 시그마에다가 입시론인데,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라는 지금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게.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실제는 이렇게 적당히 가다가 항복을 일으키죠.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 커브가 이렇게 꺾어지죠. 오케이. 항복을 해가지고
오케이. 실제 재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꺾어지죠. 여기 항복. 지금 이 지점이 일드 스트레스죠. 이렇게 일드 스트레스 하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는 이러한 현상이 항복 응력도 있고 여기에 페일러 스트레스죠. 이것이. 페일러 스트레스도 있는데 리니어 일라스티시티라는 그런 이론에서는 이것이 또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건 끝까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크랙에서는 케이스 오브 t가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값도 역시 무한대다 이게요. 근데 노치인 경우에는 이 케이스 오브 t가 이게 유한한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한하다 이게. 무한한 값이 위험하겠어요? 유한한 값이 위험하겠어요? 분명히 무한한 값이 위험하니까 이 크랙이 노치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이해를 했겠죠? 이거 이해를 못했으면은 크랙과 노치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퀘션을 하나 내가 물었어요. 이러한 큰 벨이 있다 이게. 뭐 에밀레 종이든지 뭐 봉원사 종이든지 뭐 아주 국보급입니다. 국보급인데 어느 날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이러한 크랙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국보급인데 여기다 웰딩을 만약에 용접을 해버렸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용접을 해버렸다면 이 국보급이 국보급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용접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벨이 여름, 겨울 이렇게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이게 뭐 사람이 늘어지다시피 이 벨도 늘어지고 겨울 되면 이게 축소되고 이래요. 사람 몸도 축소되다시피. 그러면은 여기에 이 크랙 팁에 그 바깥 온도 때문에 이 크랙 팁에 스트레스가 풀렸다가 생겼다가 합니다. 즉 그런 것이 열에 의한 스트레스라 해서 서멀 스트레스. 이 서멀 스트레스가 크랙 팁에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멀 스트레스를 최소한대로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 질문이에요. 오케이. 자, 답은 이거예요. 이 크랙 팁을 노치 팁으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 이 크랙의 크랙 팁을 제대로 찾아서 노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잘못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 크랙 팁에다가 노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크랙 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노치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 노치의 응력 집중이 여기에 이 노치 팁에 영향을 주가지고 깨져버려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노치라는 것은 응력 집중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응력 집중을 일으켜서 노치가 없을 때는 이 노치 크랙 팁에 응력이 그렇게 크게 걸려 있지 않는데 이 노치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 노치가 응력 집중을 더 유발시켜서 이 크랙의 응력을 더 증가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 종이 깨져 버린다 이게요. 그래서 이 크랙 팁을 정확하게 찾아서 잘 살곰살곰 작은 노치를 매우 조심성 있게 만들어 주면은 이 크랙이 노치가 됨으로 해서 그 위험했던 그 응력이 작은 응력으로 오케이. 여기는 아주 큰 응력이 발생되는데 여기는 작은 응력이 발생되니까 안전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랙 팁을 찾아서 노치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물체는 항상 디펙트가 있는데 그 디펙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디펙트가 크랙이다. 자, 그래서 이 크랙이 있음으로 해서 이 크랙 팁의 응력이 엄청나게 큰 응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 크랙을 노치화 시켜주면은 이 크랙의 위험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랙과 노치를 제대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공부했던 것을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하지 않고 강의 시간에 들어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덮어버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